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무역, 에너지, 농업, 우주 등 다방면의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으며 특히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도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태평양의 핵심 파트너로 평가하며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네시아의 밀과 에너지 자원을 확대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원자력과 우주 분야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G7 정상회의를 포기하고 선택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러시아 일정이 먼저 확정됐다고 해명했지만 서방보다 러시아 중국 쪽에 무게를 두는 외교적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실리 중심의 외교 노선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 기울고 있다는 인식을 외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글로벌 카운슬은 G7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9일 기준금리를 5.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통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속에서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 기준금리를 6.25%까지 인상한 뒤 2023년 9월과 올해 1월, 5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3차례 인하해 현재 수준까지 조정했습니다. 페리 총재는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금리 인하 여지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6에서 5.4%로 유지됐으며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과 정부 지출 확대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미국 관세 인상 전 선적을 앞당기려는 비석유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다만 민간 소비와 투자는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5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로 둔화되며 예상보다 큰 폭의 월간 디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외국인 자금 유입과 수출 기업의 외화 공급 확대 영향으로 미국 달러 대비 0.06% 상승했으며 다른 신흥국 및 선진국 통화 대비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1에서 5월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9,953조 루피아로 집계됐습니다. 재무부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지연, 정책 조정에 따른 세수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에너지 부문에서의 세금 납부가 6월로 2월되며 5월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는 연초 유효세율 조정으로 환급 요청이 증가하며 1에서 2월 수입이 크게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석유가스 분야의 납부 시기 지연으로 부진했습니다. 기세 수입도 유가 하락과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해 25% 급감한 1,887조 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함유구리 가격 상승 덕분에 수출 관세가 증가하며 관세 물품세 수입은 13% 증가한 1,229조 루피아로 집계됐습니다. 스리 무량이 재무장관은 세입 감소에 대응해 지출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절됐다고 밝혔으며 1에서 5월 예산 지출 역시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총 예산 171조 중 아직 4.4조 루피아만 집행돼 목표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무부는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사업 추진은 국가영양청의 실행 속도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말 기준 국가재정은 GDP 대비 0.09%의 소폭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0.1% 흑자에서 전환된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최종 협상 라운드를 마치고 오는 9월 프라보워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국내 비준 절차로 인해 협정 발효는 빠르면 2027년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이 각각 법률 검토, 자국어 번역, 국내 비준을 거쳐야 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발효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부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2026년 말 발효를 제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2027년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의 대유럽 수출은 3년 내 최대 50% 증가하고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 투자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ICT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파묘가 합법적 품목으로 인정받으며 식품과 연료용으로 구분돼 수출 규제 완화에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파묘 관련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묘협회는 유럽연합의 삼림벌채 규제와 재생에너지 지침이 여전히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협정 외에도 별도 양자 협상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협정은 총 21개 분야에 걸쳐 디지털 무역, 중소기업, 지속 가능성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아테주와 북부 수마트라주 사이에 도서 영유권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중재 아래 두 주지사는 합의문에 서명했고 리판, 판장,
만키르 부사르, 만키르 끝일 등 4개 섬은 아체 관할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비서실 프라세티오 하디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공식 발표했으며 내무부 장관 티토 카르나비안과 국회 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이며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월 내무부가 해당 섬들을 북부 수마트라 관할로 지정한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에 아체 주민들은 해당 섬들이 오랫동안 아체인에 의해 관리 거주돼 왔으며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을 이유로 한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원본 행정문서와 지도 자료가 새로 확인되며 아체 관할임이 재확인됐습니다. 아체주 무자키르 마나푸주 지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더 이상 갈등이 없길 바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섬들이 인도네시아의 영토로 확실히 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적인 경계 문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토코피디아와 틱톡샵의 통합 대시보드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17일을 통합 기한으로 정하고 기존의 판매 툴 대신 공동 대시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통합 이후 일부 판매자들은 광고 설정, 통장 출력, 주문 처리 기능 등 핵심 기능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판매자는 데이터 통합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토코피디아에서 사용하던 광고 프로모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직접 소통 기능이 줄어들고 상품에 따라 판매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존의 토코피디아가 보장하던 거래 안전장치도 대시보드 미연동 시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신분증 하나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데 제약이 생겨 일부 매장을 임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코피디아 공식 계정에는 주문 누락, 등록 실패 등 문제를 제기하는 판매자들의 불만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사퇴를 주시 중입니다. 중소기업부 마만 아브두라흐만 장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상공인과 국산 제품의 최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운영진을 소환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